안녕하세요. 바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단 바둑입니다. 순차적으로. 자, 상대가 양화점을 두어 왔네요.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아주 유행했던 양화점 포석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걸쳐왔습니다. 날일자로 받아주고 날일자로 이제 달린 모습입니다. 정말 유행했던 포석이에요. 자, 여기 초반을 제가 이제 가볍게 설명하자면 이때 정말 유행했던 포석 중에 하나가 요렇게 걸치는 게 있어요. 이 걸치는 게 그냥 단순하게 걸치는 이유가 아니에요. 요걸 걸치고 요렇게 삼삼을 받습니다. 복귀 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삼삼을 팝니다. 이게 무슨 이유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복귀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안녕하십니까 창남님.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모양이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걸쳐 왔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걸쳐 왔을 때는 백이 이제 이 판을 어떻게 이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이쪽을 받는다면 뭐 날일자나 한 칸이나 이쪽을 받는다면 백은 이쪽 모양의 집이 생기겠죠. 그리고 흙이 뭐 벌려가서 흙은 이쪽 모양이 생기겠고요. 그리고 이제 백이 만약에 협공을 한다면 흙이 뭐 삼삼을 파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백은 이쪽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흙도 백도 좀 가치가 없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상변이냐 좌변이냐를 선택하는 순간이 이 타이밍입니다. 딱 이때가 상변이냐 좌변이냐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상변을 선택할 것인가 좌변을 선택할 것인가가 이제 1번이고 2번은 상변을 선택했을 때 이후에 이제 진행, 좌변을 선택했을 때 이후에 진행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후의 진행을 보는 게 이제 2번. 자, 3번이 뭐냐? 그러면 왜 상변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왜 좌변을 선택하느냐? 이유가 3번이에요. 그럼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착한 남자님이 상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상변일까요? 이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오! 우와! 지금 진짜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우와, 지금 착한 남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유는 우변에서 찾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는 지금 여기에 가치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에 가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쪽의 모양이 깜짝이야.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차량을 빼주고 와야 돼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일단 하나 받아두고 갈게요.
예, 제가 번개같이 차량을 빼고 왔습니다. 숨이 헐떡거려지네요. 지금 제가 설명을 이제 하다 말았는데, 여기에 선택을 이제 우변에서 찾았어야 한다. 지금 이 내용이 의외로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일단은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국하면서 설명을 하기가 조금은 조금은 이제 내용이 기니까, 자, 그럼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굳힘 걸침, 귀 다음 굳힘 걸침이죠. 걸쳐야죠. 걸치겠습니다. 근데 이유는 우변에서 찾아야 합니다는 진짜 소름이 돋네요. 자, 걸쳤습니다. 진짜 다행히 시간이 많은 바둑이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날일자 달리고 뭐 3-3을 받으면 이렇게 두어서, 자, 이 모양, 자, 이분은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지금 2승단이 7승밖에 안 남아서 좀 패점을 기록해야 되거든요. 1승단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분에게 드리게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90% 이상이에요. 왜냐면은 아주 모범포석이죠. 여기 돌이 이렇게 올라오면 흙은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받을 때는 여기까지는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상변에 손이 온다 라는 것까지가 그려지는 게 이제 제 그림입니다. 흙도 잘 두고 있어요. 그러면 상변을 일단 두어야겠죠. 2칸을 둘지 3칸을 둘지 2칸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칸을 두어서 3칸을 두면 뭐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좀 싫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를 붙였네요. 요건 조금 악수, 살짝 악수입니다. 많이는 아니고 살짝. 이득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두어 왔는데 이 수도 좋지 않다.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네. 여기는 어차피 깨져 있는 곳이죠. 더 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붙이고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집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흙이 여기를 깬 가치와 이 귀가 밀린 가치 어떤 게 더 크냐 라고 했을 때 여기를 깬 게 그렇게 더 크지 않아요. 여기 밀린 게 원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흙이 붙여왔습니다. 여기 붙이는 수를 좋아하죠. 자, 여기서 이제 100의 다음 한 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내가 100이라면 이렇게 둘 것이다. 생각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두실 생각을 하실까요? 축이 좋다고 하네요. 축이 좋다는 건 젖히고 끊고 흙이 빠졌을 때, 젖히면 흙이 젖히고 백이 끊으면 흙이 빠지죠. 그러면은 여기의 축과 흙이 이거 끊고 여기의 축을 이제 맛보기로 두겠다는 거죠. 백은 어떻게 둘까요? 백은 반발할까요? 위로 젖혀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장면이 나오면은 가급적 위로 두라고 했죠. 위로 빠진다거나 젖힌다거나, 네, 뭐 빠진다거나 젖힌다거나. 제가 착한 남자님 말을 들어볼게요. 위로 젖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둔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야? 오후 1시입니다. 네, 오후 1시래네요. 위로 젖혔더니 또 젖혔습니다. 이게 싸움이 되나요? 어떨까요? 싸움이 될까요? 둘, 셋, 넷,
어떻게 될까요? 여섯, 일곱. 싸움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죠. 싸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아가면 싸움이 될까요? 과연 주변이 백돌이 많은데 과연 싸움이 될까요? 라고 제가 역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흙이 그냥 늘어두었다면 그냥 저도 뭐 이어서 이렇게 위로 돌을 위로 향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젖혀서 그냥 저도 강력하게 두는 거예요. 이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어야 할지 빠져야 할지 조금은 고민이 되는데 빠져보도록 하죠. 좀 더 이 상변의 싸움에 유리하게끔 영향을 주게끔 빠졌습니다. 뭐죠? 제가 뭐 잘못 보고 있나요? 이건 나오면 이분이 안 되죠. 이분이 그러니까 포석에 비해 좀 전투가 조금 약하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포석은 좋았는데 전투에서 좀 많이 죽었죠. 일단 집이 굉장히 커요. 다만 지금 그쵸, 포석 원툴. 다만 이제 그래도 사실 지금 여기서 이거를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이쪽을 키웠으면은 좀 괜찮았는데, 괜찮다기보단 불리하지만 최선이었는데 여기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여기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네,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이어줘도 안에서 살 수가 없다. 다만 기분 좋은 건 여기 미는 게 하나 선수로 듣겠네요. 여기 미는 게 선수로 듣는다. 다만 지금 요걸 둔 게 이제 아주 문제예요. 왜냐? 이제는 여기 선수가 안 들어요. 이게 안 해놨으면 여기를 흙이 밀면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치고 빠져서 패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밀면은 제가 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밀어도 안 받아도 되죠.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손해다. 그래서 요런 장면, 내가 죽었다고 해서 요런 장면 때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요게 이제 그쵸, 지금 이분의 단점은 수를 안 읽고 두는 게 단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고민이 되죠. 이렇게 막아야 될지 이리로 둬야 될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복귀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길 막았을 때 양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두기 위해서 이은 겁니다. 양단수를 왜 안 치나요? 하는데 양단수를 치면 여기 단수가 선수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수를 선수로 절대 주지 않겠다 라는 의지가 담겨서 이은 겁니다. 때렸지만 이쁘자로 받고 나면 집이 안 나죠.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지금도 한 6분, 7분 정도 남아 계신데 7분이나 남아 계신 상황에서 조금 이런 곳이 승부처거든요. 이런 곳에서 시간을 쓰라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 시간을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은 그냥 적당히 쓰면 되고 이런 곳에서 시간을 써야 이제 올바른 시간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뭐 찌르고 막으면 되겠죠. 계속 둘 이유가 없죠.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지금 이제 밀었는데 이거 선수 안 당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둬놨으니까
손을 빼도록 할게요. 어떻게 손을 뺄까요? 둘, 한 이 정도, 셋, 이 정도, 넷, 다섯, 이 정도 하나 그냥 멀찌감치 띄워 놓겠습니다. 그래도 전투가 아쉽긴 한데 이 정도 포석을 보여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승리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네요. 사실 진짜 거의 드리려고 했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뭐랄까 좀 스무스하게 뒀다면. 근데 다행히 지금 다시 이제 이성을 차리셨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견고하게. 다행이에요. 자, 그러면 자, 백으로서는 여기를 다 잡았기 때문에 다섯, 이제는 좀 걱정거리가 없어요. 여덟, 걱정거리가 없는데 이대로 이제 끝나면은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이 모양을 보도록 하죠. 지금 사실 흙이 여기 다 나고 여기 다 나도 백이 이겨요. 이게 너무 커요. 하나, 자, 둘, 다만 셋, 이제 이 모양을 한번 깨보자. 네. 깨보자라는 의미로 여기 붙였습니다. 지금 이 모양에서 여기를 붙이는 게 좀 이제 상용 수법이에요. 종종 나오는 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붙이고 빠지면 이렇게 이으면 그때 여기를 막아서 그럼 흙도 이렇게 입구자를 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먼저 막아놔야 되긴 하는데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를 젖혔습니다. 그러면 제가 넘어가야겠죠. 여기 막는 게 선수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는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넘는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넘는 모양이 나오면 사실상 이 백도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포석이나 이런 모양 감각은 아주 일품인데 좀 이런 접근전에 약한 스타일이죠. 근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접근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반대로 포석이나 모양은 아주 안 좋은데 접근전은 조금 세신 분들이 있어요. 장단점이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이런 점이 강화가 되면 되고 이런 분들은 이런 점이 강화가 되면 되는구나. 이게 각자 강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다른 겁니다. 다 똑같은 단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화시켜 나가야 될 부분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좀 시간 낭비다. 이 모양은 사실 이제 거의 산 모양입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이런 분들은 이제 사실 포석은 굉장히 괜찮아요. 뭐 이거 정도 실수는 그렇게 뭐 많이 실수도 아니고 이 정도 이외의 부분에서는 다 괜찮게 두셨기 때문에 접근점만 이제 강해진다면 분명히 엄청 훌륭한, 그러니까 훨씬 지금 4단이신데 훨씬 세진다는 거죠. 비교도 안 되게 세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좀 이쁘게 살고 싶은데. 하나, 둘, 셋, 좀 이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네요. 괜히 빠져났나? 그쵸. 지금은 약한 곳이 아예 없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집이 다 나도 이게 너무 커요. 이게 몇 집이냐면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여덟, 22, 24, 26, 28, 32, 34, 36, 38, 42, 44, 36, 48, 50, 58에 한 60집이에요. 이것만 60집이에요. 넷, 다섯, 여섯, 뭐죠? 일곱, 여덟, 이거 60, 70, 80, 80이에요.
근데 여기 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여덟, 20 한 5. 그럼 여기서 50집이 넘게 나야 돼요. 여기 1, 2, 3, 4, 5로 10, 하나, 20, 둘, 30, 셋, 뭐 40. 어떻게 해도 50집이 안 나죠. 여섯, 일곱, 여덟, 어떻게 해도 50집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도 안 된다. 죽지도 않을 것 같은데 죽어도 안 된다. 좀 엄청나게 악조건이죠.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지금 오히려 백은 이제 흙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흙이 죽었죠. 죽은 모양이에요. 뭐 이어야 하는데 뭐 이어도 되고 모양 좋게 한 칸을 띄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조금 살짝쿵 고민이 되는데 셋, 넷, 이어야 할지 다섯, 띄어야 할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모양 좋게 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점을 버리면 되겠죠. 100은 살기만 하면 되니까. 살기만 하면 됩니다. 100은. 100 입장에선. 그리고 뭐 요거 하나 이어줄까요? 둘, 셋,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다섯, 하나 이어주죠. 이면 어차피 치중 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빠져주고 이으면은 이어도 돼요. 이으면 더 쉽게 끝나긴 했을 거예요. 이으면 뭐 요거 잡고 끝나겠죠. 근데 이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 잊고 나서 어차피 잡아도 끝납니다. 근데 뛰어도 끝난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어차피 똑같이 끝나는데 어떤 게 더 최선이냐를 봤을 때는 뛰는 게 맞다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하죠. 어떤 게 더 최선이냐? 이게 더 최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 어차피 흙은 못 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끄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못 끊는다고 본 거를 끄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그쵸. 예, 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하나,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 잡아도 끝나요. 그래서 있는 것도 맞아요. 네. 근데 뭐가 더 최선의 수냐를 이제 따진 거죠. 지금도 뭐 엄밀히 말하면 이걸 잡는 게 맞겠죠. 이걸 잡는 게 맞는데 뭐 이렇게 젖히거나 치중해서 잡는 게 맞죠. 하지만 뭐가 더 최선이냐? 저는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더 그러니까 이거 잡는 가치보다 이쪽을 내가 제압하는 가치가 더 크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 끊고 빠지면 넉 점 죽죠. 이게 축이 안 돼서 이제 돌을 던지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사실 조금만 침착했으면 제가 승리를 드리려고 했는데 살짝 아쉽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살짝 아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막으면 이제 제가 이거 다 잡고 나서 잡아도 된다는 거죠. 훨씬 깨끗하게 잡았죠. 자, 복귀를 해보면 지금 이 바둑은 조금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게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일단 이 대표적인 90년대에서 2000년대 아주 유행했던 양화점 포석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걸 걸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걸칠 때 이게 좀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어렵냐면 자, 예전에 이거 진짜 조은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 정말 그때 그 둘이서만 맨날 결승에서 붙어가지고 맨날 도전기 할 때 그때 이 모양 정말 징그럽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프로기사들 하에서 엄청나게 유행했던 포석이고. 자, 여길 먼저 두면 자, 요렇게 받죠. 요렇게 받으면 일단 일로 둘 수가 없어요. 왜냐? 요렇게 붙이고 뜁니다. 그럼 이렇게 두 칸을 벌려야 돼요. 그래서 뭐 흑이 먼저 공격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백이 조금 모양이 조금 좁다. 그래서 이쪽을 안 걸쳐요. 이걸 먼저 더 놓으면 그리고 이쪽을 걸칩니다. 이쪽을 걸치는데 이쪽으로 걸쳤을 때 이제 당시에 여기 흑돌이 있으면 여길 걸쳤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이창호 정석이라고 그 당시에 했었는데 요렇게 붙이고 막습니다. 그러면 단수 치고 잇고 요렇게 빠져요. 끊고 밀고 잡습니다. 그럼 여기 밀고 요렇게 받고 뭐 요게 일단 정석의 하나였어요. 근데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사실 뭐 흑이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 흑이 조금 좋다. 아주 미묘하게 뭐 조금 좋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안 해놓고 두면 똑같이 됐다고 해보죠. 좌하. 자, 요렇게 됐다고 했을 때 백이 이 교환을 해준 게 악수다라는 거예요. 이 교환을 해서 이쪽에 흙집이 만들어지지 않게 이걸 안 해놓는 게 낫다. 갈라칠 수도 있죠. 두 칸 맛보기로. 그래서 흙이 이걸 못 둔다. 붙이지 못한다. 붙이지 못하고 뭐 날일자로 받으면 그때 받는다. 그럼 이렇게 된다. 뭐 흑도 이쪽이 낮으니까 높게 두겠죠. 뭐 높게 두고 백도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의 바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의 모양보다 이게 이렇게 흑이 만들어 주는 게 낫다. 라고 해서 3-3을 먼저 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 요로 두면 자 이렇게 두면 지금은 이거를 안 하죠. 이걸 안 하고 백이 뭐 이렇게 3칸이나 바짝 협공을 하겠죠. 이 돌을 살려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이렇게 축으로 잡고 모양이 안성맞춤이다. 그래서 흑도 여기서 이걸 붙이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받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협공을 하거나 받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렇게 받으면 요렇게 붙입니다. 요렇게 이렇게 띄고 이렇게 받고 요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우변에서 백이 자리를 잘 잡았다. 뭐 호각이긴 한데 그냥 잘 잡았다. 그래서 먼저 걸치는 거예요. 그냥 받을 생각이 아닌 거죠. 여기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걸친다. 그래서 흑도 그게 기분 나빠서 협공을 한다면 그때 3-3을 받고 뭐 요렇게 받으면
모양이 너무 납작하죠. 그쵸? 양쪽 다 놓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높게 두면 이 모양이 되는데 이 모양이 뭐 이제 뭐 큰 자리 두겠죠. 이 모양이 여길 들어갈 때 아주 고약해요. 이 여길 들어갔을 때 이게 처리가 안 돼요. 흙이 이렇게 돌들이 잔뜩 있는데 여길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처리하기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죠. 물러나면 이렇게 빠지기만 해도 이게 흙돌 천지인 곳에서 아주 그냥 꿰뚫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모양이 고약해서 이 모양이 좀 별로다, 흙이. 그래서 그걸 노리고 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걸친 거예요. 제가 이 걸쳤을 때 제가 설명할 게 많다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먼저 안 해놓은 이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바둑이 많이 나왔냐면 여기를 걸치면 이제 기세로 손을 빼요. 기세로 손을 빼고 백도 받긴 해야 되는데 지금 받기가 그럼 여길 받으면 이제 흙에 작전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백도 기세로 손을 빼요. 그러면 흙이 뭐 적당히 뭐 정석 처리를 하고 뭐 요런 식으로 되겠죠. 뭐 요렇게 되는. 그쵸. 기세의 진행인 거예요. 기세의 진행. 아니면 뭐 여기서 뭐 요렇게 둘 수도 있고. 근데 요 자세가 백이 좀 안 좋아서, 왜냐면 흙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에 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자리로 백이 가기 때문에 자세가 안 좋아요. 그래서 자세가 딱히 안 좋아서 그냥 선수 뽑고 뭐 벌리는 정도인데, 이게 이제 서로 기세의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해 보이는 수순이지만 서로 엄청나게 작전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걸친 겁니다. 3-3을 받지 않고 걸친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다. 흑도 기세로 협공하고, 자, 요거 받고. 그래서 또 어떤 게 나왔냐? 요거 받을 때 또 이렇게 손 빼는 것도 있어요. 왜냐? 백이 이렇게는 못 들어옵니다. 흑이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전투를 진행하는 건 그냥 이렇게 뛰어나갔다 쳐보죠. 백은 뭐 서로 곤마긴 한데 백이 열심히 뛰어나가도 흑이 싹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게 별로예요. 그래서 요렇게 둘 수도 있어요. 근데 백도 그냥 끼워서 귀사리를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진행. 그리고 뭐 이렇게 눌러가는 진행이 돼요. 들어가서 싸우질 못해요. 요런 진행도 엄청 많이 나오는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기세의 진행이, 기세로 둘 거냐 아니면 좀 그러니까 기세가 아니라 좀 받아줄 거냐, 뭐 요런 차이입니다. 제가 설명하고 싶다는 게 많았던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약간이라도 이제 기세에서 이제 백이 좀 우위다,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수순들이었지만 이걸 3-3을 받느냐 마느냐에 따라 약간 주도권이 넘어온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을 좀 디테일하게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세로 반발을 하느냐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세가 엄청 중요합니다. 바둑에선. 그렇다고 그냥 뭐 무조건 기세, 나는 몰라, 난 무조건 기세로만 둘 거야, 이러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모든 걸 기세로 두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받아줄 건 받아주는데 기세를 부릴 부분은 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이제 또 중요한, 이제 여기도 넓고 여기도 넓은데 좌변이냐 상변이냐, 이거를 어디가 정한다 라고 하니까 착한 남자님이 바로 우변에서 찾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렇게 협공을 했다고 해보죠. 협공을 하면 그냥 뭐 제일 무난하게 3-3을 파서 뭐 요거는 요즘엔 뭐 이렇게 두라고 하니까 이렇게 둘게요.
33을 파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면 이쪽이나 이쪽을 선택해야겠죠. 이쪽을 선택하기에는 백돌의 자세가 낮으니까 이쪽의 가치보다는 이쪽의 가치가 더 크겠죠. 여기는 지금 흙이 꾹꾹꾹꾹 눌러갈 수 있는 곳이니까 이쪽에 자세를 잡습니다. 뭐 적당히 잡았다고 해보죠. 적당히 자세를 잡고 나면 이제 물론 여기도 좋지만 뭐 여기를 둘 때도 뭐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어요. 지금 여기가 정수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뒀다 쳐보자. 여기도 두고 여긴 백이 뒀다고 치고 똑같은 가치라고 뭐 그냥 적당히 생각을 해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흙 모양을 이제 흙이 키워갈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키워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주도권이 그러니까 백이 뭔가 작전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흙이 이제 작전에 시작을 이제 흙이 이제 여길 둘 수도 있고 뭐 이쪽을 둘 수도 있겠죠. 주도권이 다시 사라진 거예요. 그냥 이제 5대5가 된 거예요. 5대5가. 그리고 여기가 지금 완벽하지 않은 맛이 아주 나쁜 모양인데 뭐 여기 붙인다거나 할 수 있는 곳을 먼저 흙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키면서 그쵸? 예. 이제 뭐 요즘에는 아닌데 예전에는 5집 반, 뭐 혹은 6집 반일 때 선착의효라고 해서 흙이 조금이라도 먼저 두니까 좀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점을 선착의효라고 했거든요. 흙이 먼저 화점 두고 뭐 중국식을 펼친다든지 양화점을 펼친다든지 먼저 작전을 펼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선착의 효인데 그 선착의 효를 다시 흙이 가져오게 된. 그러니까 다시 그냥 바둑이 아까 전에 제가 요런 작전에 대해서 백의 작전대로 흘러갔잖아요. 흙이 먼저 뒀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흙이 뭐 기세 있게 반발을 한 게 아니라 백이 하자는 대로 해줬으니까. 그렇다고 바둑이 불리한 건 아닙니다. 불리한 건 아닌데 그 작전권을 백이 가져온 느낌이라면 지금은 다시 작전권이 흙에게 넘어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권이 넘어간 게 너무 베스트인 게 흙 모양을 키우면서 이쪽에 들어가서 수를 낼 수 있는 맛을 없애고 있어요. 맛을 없애고 있다. 이 모양이 나쁜데. 그래서 백은 그러니까 협공을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판을 이끌어가는 작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상변을 선택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두고 나면, 그러니까 뭐 여기를 화점을 두든 아니면 뭐 이렇게 진행됐다고 해보죠. 이렇게 진행이 돼도 뭐 적당히 이거 이렇게 됐다고 하고 결국 이쪽을 두고 나면 여기를 꼭 둬야 돼요. 왜냐면 다른 데를 뒀다고 치면 여기를 밀리는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이 모양이. 백의 이 모양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필수예요. 필수.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때 이제 백이 작전을 이제 짤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실전에도 뒀는데 실전에 제가 여기를 먼저 지켰죠. 여기를 지킨 건 여길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를. 자 여기를 지켰는데 흙이 이렇게 뛰어서 백을 집을 빵 하고 다 만들어줄 수는 없겠잖아요. 여길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갈 여지를 주고 그럼 도망가겠죠? 요건 하나 들여다본다 치고 도망갈 여지를 주고 제가 이렇게 슬금슬금 옵니다. 얘 또 도망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도망가야겠죠? 그러면은 제가 자연스럽게 여기를 지금 누르고 있는 모양이죠. 여기를 허용해 주는 대신에 여기를 깨짐을 허용하고 제가 여기를 이렇게 눌러가는 모양이 나와요. 여기까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전은 뭐다? 백이 얘네를 이렇게 몰아가면서 여기를 눌러가는 게 이제 백의 작전이다. 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 요 흐름이 나오면은 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엄청 좋아요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백이 이 판을 이제 휘두르고 있다. 뭐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판을 이렇게 운용하고 있다. 백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변의 견제와 수를 내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여기서 이쪽으로 받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변으로 받은 거예요. 이 이후의 진행까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쪽을 오게 되면 내가 협공을 해서 이후의 진행을 봤을 때 이쪽을 내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좀 가능성이 좀 낮다. 예를 들어 협공을 한 상태에서 내가 이쪽에 우변에 손이 먼저 오게 될 가능성은 뭐 한 30%라면 내가 그냥 받았을 때 우변에 내 손이 돌아올 가능성은 한 60% 정도다. 그러니까 우변에 손이 돌아올 확률이 뭐가 더 높냐? 이쪽으로 받는 게 좀 더 높을 것 같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흙은 반대로 이쪽에 흙이 먼저 손이 돌아오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기서도 막 먼저 선수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을 이렇게 거스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편안하게 받아주셨고 저도 편안하게 둬서 제 그냥 시나리오죠. 여기까지가 딱 시나리오예요. 그냥 요대로 시나리오예요. 여기도 딱 일부러 3칸 둘까 2칸 둘까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오라고 그냥 유혹하는 거죠.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 깨고 싶죠? 라고 하면서 그냥 요것만 안 돼 있을 뿐이에요. 요것만 요렇게 2칸 벌려진 게 그냥 이렇게 3칸으로 벌려져 있을 뿐이에요. 들어오세요. 너무 들어가고 싶죠. 요거 하나 붙이고 뭐 요거는 그냥 좀 악수지만 그냥 뒀다 치고 들어왔잖아요. 유혹을 하니까 여기 깨세요. 여기 깨세요. 제가 딱 깨고 싶게끔 딱 칸을 만들어 놨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두겠죠. 보통은 이렇게 둡니다. 뭐 1칸이나 2칸이나 뭐 날일자나 뭐 적당히 도망가서 두겠죠.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흙은 여기서라도 이렇게 둬야 돼요. 요걸 죽여야 돼요. 요렇게. 그럼 이거는 뭔가 흙 모양이 좋잖아요. 그래서 백도 이걸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서로. 처음에 제가 여기서 여기 깨세요. 예, 빨리 도망가세요. 하니까 아니 안 도망갈지. 나 너의 속셈이 뭔지 알아. 너의 속셈대로 두지 않을 거야. 탁 변신. 그래서 이제 너가 잡아먹어. 이거 먹고 싶잖아. 잡아먹으면 10집 15집 짭짤하잖아. 자 잡아먹어. 나는 엄청난 모양. 백도 그 속셈을 알고서 나 이렇게는 안 잡아먹고 한 이 정도 주면 먹을게. 이 정도 주면은 내가 이거는 이제 먹을게. 그러면 이거 뭐야?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너무 큰데? 너무 크잖아. 살려야겠네? 살리고 나니까 다시 내 모양이 깨지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의도를 거스르는 상황에서 나은 결과가 뭐냐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나쁘네. 내가 여길 둬도 백이 이런 식으로 오면 결국은 너무 크니까 도망가야 될 때 어차피 깨지네. 이때 이미 나쁘네. 그럼 이거보다 그냥 나가는 게 낫네. 차라리 이 모양이 낫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냐? 제가 그렇게 판을 짜 놨으니까 이때는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조금 다르게 두셨어요. 이거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 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자, 제가 위로 젖혔죠. 착한 남자님 추천수였어요. 자, 보통은 이렇게 빠집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약점을 잊고, 그럼 흑도 이렇게 모양을 뭔가 이렇게 잡아가야겠죠? 잡아갑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솔솔솔솔. 요거는 당해줘도 되고, 흑도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연스럽게 나와지죠, 백이. 자연스럽게. 제 의도대로. 원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제 의도대로 간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렸던 그림이다. 백이 그렸던 그림이다. 좀 더 압박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 이거 먼저 밀고 이렇게 빠질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뭐가 낫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어차피 백이 그린 이제 그림이다. 이 그림이 뭐 좋다 나쁘다 뭐 사실 뭐 흑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백이 약간 기분 좋습니다. 약간. 그쵸? 그냥 10집 주고 이 모양 눌러가면 결국 덤이 부담스럽지 않냐. 그럼 이 상황에서도 뭘 생각해야 될까요? 딱 지금 백이 요거 요렇게 나오면서 백이 생각해야 될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뭘 생각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백이 이걸 나오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 이걸 이렇게 나오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좌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좌변. 이것도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좌변도 같이 깰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70점 정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자, 만약에 자, 여기 요쪽을 그냥 싹 없다고 계산할게요. 여기 이쪽 이 1000원에서 오른쪽을 싹 없다고 계산할게요. 그러니까 흑도 살았고 백도 살았고 모양도 이렇게 눌렀어. 다 눌렀어. 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중앙에서 왼쪽을 봤을 때 가장 큰 곳이 어딜까요? 가장 집으로 큰 곳. 일단 뭐 대마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가장 큰 곳이 어딜까요? 33이라고 하셨어요. 자, 백이 여기서 자 이렇게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주도권을 잡았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쵸 맞아요. 자, 주도권을 잡고 나서 여기를 어떻게 내가 이쁘게 누르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눌렀다고 칠게요. 어떻게 눌러야 되나? 적당히 이렇게 누르죠. 너무 싱겁게 누르긴 했는데 사실 훨씬 더 잘 눌러야 돼요. 이거 너무 좀 개똥같이 누르긴 했는데 자, 뭐 이렇게 눌렀다고 치죠. 뭐 흑도 뭐 이렇게 보강하고. 자, 누른 상황에서 내가 선수를 뽑고 큰 자리를 와야 한다가 이 바둑의 백의 그림인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여기서 후수를 뽑는 순간 이 바둑은 백의 그림이 망가집니다. 흑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순간 이 바둑은 급격하게 흑이 우세해져요. 그러니까 백의 목적은 결국 둘 거 다 두고 나서 내가 마지막에 큰 자리를 간다까지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날 잘 둬봐야 후수 뽑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백날 잘 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백이 와야 돼요. 근데 여기를 올 때 가장 만족스럽게 오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여기서 흑이 손을 뺐어. 그러면 백 입장에선 얘네들을 혼내줄 수 있어야 돼요. 아주 강력하게 혼내줄 수 있어야 돼요. 뭐 당장 혼내줘도 되고 아니면 혼내주기 당장 잡는 거 못 잡겠는데? 그러면은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해야죠. 예를 들어 뭐 이런 데 붙인다든지. 여기서 흙이 조금 욕심 부려. 뭐 예를 들어 욕심 부린다고 해보죠. 그럼 요런 데 이제 돌이 오잖아요. 요런 데 돌이 오잖아요. 그러면 좀 더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욕심, 그러면 이런 거 물러나야 된다고요. 이제 뚫고 나서 뭐 이런 거 이제 눌러가는 거예요. 계속 흙 계속 신경 쓰이는 거. 그렇다고 지금 받는다? 여기서 이득을 보는 거죠. 근데 흙이 아유 잡으려면 잡아봐. 계속 버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잡던지, 잡을 자신이 없으면 잡던지, 아니면 이제는 너가 욕심을 부렸으니까 내가 응징을 할게, 강력하게 잡으러 간다든지. 사실 이거 지금 살기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살기 만만치 않아요. 만약 산다고 해도 막 어떻게 막 살려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살았다 쳐보죠. 사실 살지도 진짜 의문인데 적당히 살았다 쳐보죠. 적당히 살았다 쳐보죠. 그러면서 백은 뭘 얻었냐? 바깥쪽을 얻었잖아요. 바깥쪽을 얻었잖아요. 이런 거 못 뛰어나와요. 끼우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지. 바깥쪽을 얻었다. 공격에 그만한 대가를 얻었다. 여긴 뺏겼지만 충분한 대가를 얻었다. 이런 식의 바둑 흐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뭐 이게 디테일하게 뭐 좋은 수를 둔 건 아닌데 흐름을 이렇게 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딱 이 장면에서 내가 나오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아, 결국 뚜두두두두두두두 두고 나서 결국 가장 큰 자리, 마지막 큰 자리. 아니면 착한 남자님 말했던 여길 두고 나서 결국 좌변을 깬다든지, 뭐 들어간다든지, 여길 들어간다든지. 결국 이 이후에 가장 좋은 자리를 누가 오느냐, 내가 간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작전의 끝이에요. 작전의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전이 마무리 없이 실컷 신나게 돈 놓고 딱 두는 순간 바둑 끝. 못 이겨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길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져요. 아예 못 이기는 건 아니지만 현저히 낮아져요. 왜냐? 작전의 끝이 여기였는데 이 작전의 끝을 요 18이라는 수, 18이라는 수가 망쳐버린 겁니다. 아쉽죠? 그쵸? 이 작전 실패가 되는 거예요. 실패. 여기를 오고서 얘네를 혼내줄 수도 없잖아요. 보강을 해놨으니까. 혼내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지금 요렇게까지의 그림이 언제 그려지느냐. 물론 이거는 뭐 저는 뭐 좀 어릴 때 바둑 공부를 오래 하고 경험도 많으니까 그려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때 그려지는 거예요. 이때 아,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진행돼서 이런 흐름이 되겠구나 라고서 생각하고 여기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비슷한 기력이면은 분명히 이제 그 작전을 무조건 어긋나게 하려고 할 거예요. 네, 아무래도 기력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 작전대로 흘러갈 뿐인데, 지금 제가 아니라 이제 한 5단 정도의 기력이신 분들이 언제 그런 걸 펼쳐야 하느냐, 이때 펼치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굳이 못 펼치더라도 요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젖힐까요? 빠질까요? 막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보지 말고, 나무를 보지 말고 이후에 숲을 봐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두든
이렇게 둔다고 해도 흙이 결국 뭐 요 정도예요. 요 정도에 그럼 눌러 가다가 얘네 불안하니까 뭐 이렇게 지키고 나면 뭐 적당히 눌러도 되고 사실 먼저 누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긴 해요. 적당히 눌러도 되고 아니면 지켜도 된다. 결국 마지막 큰 자리는 100이 왔다. 요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적자. 지금 오늘은 제가 좀 이 내용이 엄청 심화 과정입니다. 이게 근데 요 심화 과정 좀 그러니까 5단, 6단 분들도 이렇게 7단 분들도 이런 생각하기 힘드세요. 7단 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힘든데 7단 분들부터는 슬슬 하셔야 돼요. 슬슬. 물론 이제 5단, 6단 분들도 슬슬 하시면 좋긴 좋습니다. 좋긴 좋는데 좀 어려울 뿐이죠. 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 이제 내가 한 5단 정도 두는데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 6단부터는 사실 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걸 하나 안 하나에 따라서 초반의 내용이 그냥 현격히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5단 이하이신 분들은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5단 이하이신 분들은 그냥 이제 좀 고단진에서는 착한 남자님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수율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그 말도 맞아요. 근데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뭐 정답을 생각했느냐 오답을 생각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답이든 오답이든 생각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좀 고단진의 생각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를 아는 것과 고단진 뭔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이제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그런 걸 따라해 보려고 하면 되겠다. 뭐 요 정도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흐름은 결국 쭈루루루루 그러니까 바로 두는 것도 아니라 내가 둘 거 다 두고 나서 결국엔 내가 온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그냥 제가 요즘에 이제 1단, 3단, 5단, 뭐 7단, 뭐 지금 8단 이제 8단 대국도 이제 영상 올리는데 모든 바둑 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 3단에서 6단? 3단에서 6단 정도가 가장 이 전해드릴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빨리 이제 3, 4, 5, 6을 좀 3, 4, 5, 6단을 좀 많이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3단 아래쪽 바둑은 조금 설명드릴 게 너무 좀 근본적인 설명만 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물론 그런 근본적인 설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뭐 괜찮긴 한데 좀 더 이제 수적인 그리고 뭐 7단부터는 제가 말했죠 좀 싸나워진다고 바둑이 자꾸 의도를 자꾸 거스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7단 바둑도 그렇고 8단 바둑도 그렇고 보면은 전투 많이 하죠. 자꾸 제 작전대로 제가 거스르려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뿅망치 맞고 그러는 건데 거스르는 게 그래서 사실 좀 설명드릴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작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뭐 시작하면 전투를 해버리니까 엮어 가려다가 내가 엮이는 참사 괜찮습니다. 엮어 가려고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작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어려운 내용이셔서 조금 전달이 잘 됐을까 궁금하네요. 그래도 다들 잘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만약에 좀 어려웠다 아니면 조금 무슨 소리인지 좀 애매했다 싶으면 댓글로 이제 궁금증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궁금증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글 다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저를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답글 다는 거 워낙 좋아해서 답글 다는 거 워낙 좋아합니다. 그리고 잡담하는 거 워낙 좋아해서 제가 제 취미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쓸데없는 말이 많다고 가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려고 제가 영상 올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제 이제 취미이자 낙이기 때문에 영상 올리는 거니 뭐 그리고 사실 그런 거 없으면 혼자 이렇게 쭝얼쭝얼 하다가 영상 올리기 쉽지 않죠. 아무튼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 댓글 적극적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